안녕하세요. 7장 인터페이스와 상속에 대해서 이번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서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선언해야 하고 메소드 내용을 정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터페이스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어떤 껍데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다가는 이 껍데기를 제공해주고 이 껍데기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이 내부적으로는 로직을 감출 수 있고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다가 어떤 규격을 제공해 줄 때는 이 인터페이스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 설명했던 게 현대자동차 같은 공장에서 부품업체와 어떤 생산된 부품을 이제 서로 맞추기 위해서 어떤 규격을 정의할 때 어떤 뭐 규격을 정의할 때 이제 규격을 사용하겠죠. 그런 규격들이 바로 인터페이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자바에서도 비슷한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바에서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때는 밑에 사용 예처럼 퍼블릭 인터페이스란 키워드 플러스 인터페이스명, 네, 클래스처럼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 다음에 메소드에 대한 이름과 반환 타입, 그리고 메소드의 인자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체는 정의하지 않고 껍데기만 정의하는 것을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껍데기만 구현해 갖고서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되는데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는 반드시 implement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라고 컴파일러에게 알려주고 그 컴파일러에게 알려줘서 이름을 정의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구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요. 주의할 점은 인터페이스에서 선언한 클래스의 몸체는 반드시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구현하지 않으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도형이란 피규어라는 클래스 인터페이스를 만들었고요. 이 인터페이스에서는 위에서 보듯이 네임이라는 것과 이 면적 두 개를 제공하는 메소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규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애는 트라이앵글이라는 클래스에서는 네임과 에어리어, 겟 에어리어에 대한 몸체를 반드시 구현을 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객지를 생성할 것과 동일하게 사용하는데 선언부에 인터페이스 명을 넣고 그 다음에 new하고 새로 생성된 클래스에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타입에 선언한 객체 이름에 메소드로 호출하면은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사용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제를 통해서 한번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이 피규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까요? 피규어. 이거는 인터페이스로 만들 것입니다. 이거는 인터페이스를 만들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클래스로 만들었는데요. 클래스로 만들지 마시고 다시 인터페이스 여기서 피규어라는 클래스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이클립스는 자동으로 인터페이스 껍데기를 만들어 주고요. 저희는 public string get name 껍데기만 정했습니다. 퍼블릭은 접근 제어자 저번에 앞에서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는 반환 타입 get area 인터페이스 명 인터페이스 사용된 메소드 명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래스 이 인터페이스랑 구현한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은 트라이앵글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자바에서 이 인터페이스 항목에다가 add를 하시고요. 거기서 저희가 찾아야 될 만든 피규어라는 인터페이스를 선언을 해서 이거를 구현하겠다 라고 하고
퍼블릭을 만들게 되면 이클립스에서는 자동으로 인터페이스를 구현함으로써 만들어야 되는 클래스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인터페이스에 필요한 필드를 먼저 선언을 하겠습니다. 위드스와 하이트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public try angle. 그런데 여기서는 int와 네, 그 다음에 this.로 해당 객체에 넣어주고요. this.height를 넣어서 해당 객체의 높이에다가 이 높이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네임에다가는 간단하게 try angle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에다가는 간단하게 전 지워버리고 네, 밑에다가 넣을게요. this.8 곱하기 this.s. 네, 잠깐만요. 네, 하고요. 네, 그리고 높이는 면적은 이제 삼각형의 면적은 나누기 2를 해야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인터페이스를 완료하였습니다.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여기서 바로 이제 메인으로 만들어 볼까요?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args. 네, 그래서 figure라는 이름의 인터페이스 타입의 변수명 a를 만들고 new 키워드로 try angle이란 클래스를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만드는데 여기다가 높이는 10, 폭은 20 이런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out.println a.get name system out.println a.get area. get area. 네, 해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가 만들었던 그 구현한 클래스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사용할 때는 이렇게 인터페이스 타입의 이름, 인터페이스 타입과 클래스명, 그 다음에 구체적인 그 클래스를 적어주면 됩니다. 네, 다음은 상속입니다. 자바에서 객체 제한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상속을 제공해 주는 건데요. 상속의 특성은 부모 클래스의 속성을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바에서 모든 클래스는
java.lang.object라는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특성을 그대로 자식에게 물려받기 하는 게 이제 상속이고요. 상속을 사용할 때는 자바에서는 이제 extend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public class BMW 320D extend car라고 하면 카라는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BMW 320이랑은 클래스를 만들라는 의미가 되지요. 그래서 BMW 320에서는 카라는 클래스에서 만든 속성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입니다. 오버라이딩은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카라는 클래스에서 예를 들어서 프린트 카 네임이라는 메소드가 있다고 하면 이 메소드를 자식 메소드에서는 다르게 정의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딩을 할 때는 어노테이션 골뱅이 오버라이드라는 어노테이션을 지정해 줌으로써 컴파일러에게 이 메소드가 오버라이딩 됐다고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에서 이해하기 좀 어려운 개념이 다형성입니다. 다형성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같은 종에서 객체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자식 객체에서는 형질과 형태가 다양성을 나타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뭐 지금 자바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부모 클래스에서 여러 자식 클래스들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부모 클래스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물려받았지만 자식 클래스에서는 자기 자식들만의 속성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다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카라는 클래스에서 공통 속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BMW 320D라는 클래스, 카를 상속받은 BMW 320이라는 클래스 또는 카를 상속받은 뭐 포르쉐 911이라는 클래스는 그런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하죠. 그런 클래스들은 각기 클래스가 다른 그 자식들만의 특징을 뭐 가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포르쉐는 스포츠카잖아요. 그 스포츠카에 걸맞는 뭐 엔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문짝 개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날개라든지 그리고 BMW는 320D는 이제 디젤 엔진이고 그다음에 문짝이 4개고 뭐 차종 형태는 세단이고 그런 식으로 카라는 자동차라는 이제 공통 속성을 가졌지만 각기 다른 형태의 자식 클래스의 특징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다형성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객체를 배울 때 디스란 키워드를 배웠는데요. 디스는 객체가 생성됐을 때 한 클래스에서 생성된 객체들 그 각각의 객체들 자신을 지정하는 단어가 이제 디스였습니다. 그런데 어, 자바에서는 상속을 하기 때문에 상속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식 객체에서 부모 객체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란 키워드를 제공합니다. 자식 객체에서 슈퍼로 호출하면 자신의 부모 객체가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슈퍼 객체에서 슈퍼하고 인자를 사용하게 되면 생성자가 호출이 되고 슈퍼 메서드 네임을 호출하면 메서드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슈퍼하고 점 없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서 인자의 개수에 맞게 인자 타입에 맞게 집어넣으면 부모의 생성자가 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부모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제 부모의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상속 때문에 슈퍼라는 키워드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뭐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예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계속 말씀드린 자동차란 클래스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public void print car name 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정의하겠습니다. 이 메소드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콘솔에다가
콘솔에다가 결과를 찍어 보겠습니다. 뭐라고 찍냐면은 this is car 라고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를 하나 더 만들어 보죠. public static void print car type 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무것도 하는 역할 없이 이것도 그냥 car 타입을 찍습니다. is car 타입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찍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쟤는 320D 그냥 이름을 BMW 320D라는 클래스로 짓고요. 그 다음에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직접 이제 쳐야 되니까. 그래서 320 클래스는 칼을 상속받는 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extend입니다. 칼하고 선언해서 나는 칼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ublic 상속받아서 print car name이라는 메소드를 동일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name 만들고요. system out.print ln 해서 얘는 이제 this 얘는 카가 아니라 BMW 차종명을 적어주겠습니다. 320D public void static void 글자가 틀렸네요. static void print car type 이란 메소드를 만들고요. 동일하게 요것도 print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이름을 찍었습니다. This is sedan 카 타입은 세단이라고 그냥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메인 메소드를 만들어서 take void main string rgs 실행 로직을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라는 부모 클래스로 선언한다며 child new BMW 320D 생성자 말고 그러면 child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child에는 child.print car 타입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320D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세단이 나올 것 같아요. print car name이라고 하면 뭐가 나올까요? 320D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메소드를 만들 때 스태틱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각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찍어 볼게요. car.print car type 그 다음에 BMW 320D.print car type 한번 결과를 볼까요? 실행시켜 보죠. 자, 뭐라고 나왔나요? 첫 번째 child print car type 했더니 this is car type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의 car 타입이 호출됐고요. 두 번째는 BMW 320D 그러니까 즉 자식 클래스의 프린트가 호출됐고요. 마지막에 클래스 스태틱으로 선언한 클래싱 메소드는 전부 다 각각의 클래스를 호출됐죠.
그 왜 이게 이렇게 호출되느냐 라고 하면, 이 스태틱 메소드는 결국에 새로 생성된 객체가 아니라 클래스 메소드이기 때문에 카의 카 타입이 호출됐던 거죠. 그죠? 클래스 메소드는 그래서 자식 객체를 생성했다고 하더라도 부모 객체를 호출하는 거죠. 자식 객체의 클래스 메소드로 호출하기 위해서는 자식 객체로 바로 다이렉트로 액세스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두 개의 메소드, 프린트 카네임, 프린트 카타입은 부모 객체의 메소드를 재적용한 거죠. 이게 바로 메소드 오버라이딩입니다. 네. 상속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이건 뭐 저희 책에 나온 예제랑은 틀린데, 슈퍼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생성자를 하나만 만들어 볼까요? 카타입의 생성자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퍼블릭 카 스트링 네임, 생성자를 하나 갖고 있는 이걸 호출하고요. 부모 객체의 멤버 메소드에다가, 멤버 변수에다가 네임이란 변수를 하나 선하고요. this.name 그래서 네임을 넣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생성자를 하나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public bmw 320d 320d 맞죠? 0d 그 다음에 string name 이라고 호출을 하고요. 슈퍼 하고 name 이렇게 호출해버리면 슈퍼.name은 결국에 카 생성자의 네임 메소드가 호출하겠죠. 지금 여기서 컴파일 에러가 나는 거는 여기다가 이름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BMW, 나는 BMW 320D야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제 이 객체 320D의 생성자를 호출하면 이 320D 생성자에서는 그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 그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자동으로 호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슈퍼 클래스를 사용하면 바로 부모 객체에 접근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메소드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소드를 호출할 때도 슈퍼.printCarName이라고 호출한 다음에 찍어 볼까요? 그럼 뭐 어떤 게 나오나? 그러면 다른 거는 다 가려버리고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으니까 가려버리고 child.printCarName만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 객체의 슈퍼.printCarName에서 부모 객체의 printCarName을 호출했죠. 그래서 부모 객체가 지금 카 클래스인데 카 클래스에 있는 프린터 카네임을 보고 있습니다. 이 프린터 카 클래스 카네임에는 this is 카가 찍히고 BMW 320에는 마찬가지로 this is BMW 320D 이렇게 찍히죠. 그래서 슈퍼 키워드는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형성인데요. 네, 다형성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 클래스만의 속성을 뿐만 아니라 자식 클래스만의 속성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자식 클래스에다가 public void print 카 도어 카운트 print 도어 카운트 라고 해서 여기다가 뭐 특별한 자식 클래스만의 작업을 한다고 하면 이게 바로 다형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추상 클래스인데요. 추상 클래스는 좀 특이합니다. 추상 클래스는 인터페이스와 상속을 합힌 개념인데요. 업스트랙트 키워드를 사용해서 자바에서는 추상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근데 추상 클래스가 이제 특이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특이한 이유가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처럼 메소드 몸체만 선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메소드 구현체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추상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에서는 인터페이스처럼
메소드의 껍데기만 구현할 수도 있고, 메소드의 실질적인 몸체가 구현된 메소드도 가질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상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abstract 키워드를 사용해서 추상 클래스임을 선언해야 되고, 추상 클래스에서 인터페이스처럼 메소드 명과 메소드 즉 껍데기만 구현하려고 하는 메소드에는 abstract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적어줘야 합니다. 그 abstract 키워드를 지정하지 않는 메소드에서는 반드시 메소드 몸체를 구현해 줘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추상 클래스와 메소드까지 해서 자바에서 적용하는 인터페이스와 상속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